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꾸기입니다. 인생에서 대운이란 에너지가 바뀌는 주기라고 하잖아요. 사주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타로 카드로 보는 거니까요. 좀 더 기간을 줄여서 5년 기한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괜찮은 운이 들어올 만한 해를 찝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앞에 있는 카드 4장을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왼쪽부터 아이스크림, 탄산수, 콜라, 커피고요. 4장의 이미지 혹은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4장 모두 끌림이 없으셨다면 그냥 단순히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초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카드 해석해 볼게요. 아이스크림 카드 해석할게요. 일단 질문자님의 성격은 기본 베이스는 신중한 편이에요. 모험이나 위험한 것을 따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겉으로 보이는 것 외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세심하달까? 사람을 대하실 때도 소외된 사람 먼저 챙겨주고 먼저 물어봐주고 그런 따뜻한 면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 2개의 글러브 카드는 남들이 질문자님을 보는 시선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높거나 불안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장점이 있으면 드러내고 싶고 물론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주목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은근히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깍쟁이 같은 면도 보여주고 약간 까탈스러운, 예민한, 먹는 것이나 잠자리를 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도 잘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요 전차 카드는 질문자님 내면에 있는 마음,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우선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근데 이게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딱 좋아하는 사람들만 옆에 두고 울타리 딱 쳐놓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일적으로도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100%의 노력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고 심적으로 고갈된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요 옆에 있는 카드는 사회 속에서의 질문자님 모습을 나타내는데 질문자님은 혼자 독립해서 뭔가 하시기보다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는 편이고요. 동료나 선후배들과 무난하게 어울리는 성격이에요. 특히 이성이나 동성 불문하고 딱히 낯을 가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정작 친한 사람은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 카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멈추고 휴식하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이제는 좀 마무리 짓고 싶다, 좀 쉬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런 쪽의 마음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질문자님이 뭔가 쉬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도 당장 2년 동안은 약간 쉬기가 애매한 상태로 보입니다. 꼭 이게 직업적으로, 일적으로 바빠서가 아니더라도 가정사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래저래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경사, 결혼이나 취직 이런 좋은 쪽의 일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바쁘다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운이 바뀌는 시점은 2023년도부터 서서히 뭔가가 보이게 될 건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는 질문자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낯선 환경을 접하게 되는 거, 예컨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어떤 조짐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휙휙 변하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던 건데 뭔가 멈추거나 착오가 생기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실수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만 튀어나와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경로를 바꾼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질문자님의 가치관이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내가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했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대운이 좀 바뀌는 시점인가 보다, 운이 다른 문으로 열리는 시점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자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이 좀 붙게 됩니다. 사람이 붙는다는 건 내 친구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고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시는 일도 확장될 수 있고, 연애에 관련돼서도 좀 주목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 2023년부터 운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행복이나 건강처럼 정신적인 가치를 좀 더 채우고자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이 좀 사그러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질문자님의 인생은 어릴 때, 학생일 때, 또는 젊을 때가 가능성은 많은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잘하는 게 있어도 그걸 발견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 같은 걸 갖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살짝만 해봐도 이거 다음 단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보는 눈이 분명히 생겼고, 또 한 번 정도 기회를 놓쳤더라도 기회가 절대 한 번만 오진 않거든요. 다음번에 잡으면 되니까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예전에는 좀 예민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자꾸 혼자 다 지고 가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책임감으로 보면 좋은데 내 마음은 되게 지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성격도 좀 단순해지고 솔직해지고 하면서 나아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질문자님이 약간 미리 걱정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사서 걱정하는 분이 아닌데 요즘에는 어쩌다가 뭐가 잘 돼도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 마음속에 짜잘한 가시처럼 계속 신경을 쿡쿡 건드리는 고민이 있거든요. 2023년에 흐름이 전환되게 되면 그 가시가 빠지고 녹아 없어지면서 해결이 될 거고요. 지금 남들 앞에서 잘 나가 보이는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 1년 반 정도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건데, 초반에는 뭔가 잘 안 풀리는 게 내 탓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너무 혼자 걱정을 앞서서 한다든지 혼자 모든 걱정을 다 하고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것만 조심하신다면 외부적으로는 크게 막아서는 장애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버티시면 2023년도, 24년도부터 즐겁게 사는 거, 매사 무겁지 않게 딱 울타리 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있어요, 분명히. 머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탄산수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할 말은 하고 욕심 부릴 때는 또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분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뭐든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애매하게 중간에 걸터 앉아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 답답해 하시거든요. 물론 내 결정이 틀릴 순 있죠. 근데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다. 후회하는 것보다는 질러보는 게 낫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7개의 공 카드는 남들이 질문자님을 보는 시선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나 옷 입는 것도 질문자님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굳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불편한 옷을 택한다?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은근히 능글능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분위기보다는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버티는 힘, 내면이 강한 편이라서 막 상처받았다가도 혼자 차분히 한번 가라앉히면 또 반절은 날아가요. 근데 은근히 이런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시키는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말은 단호하게 세게 하더라도 막상 내가 하기 싫은 거 남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 거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약간은 민망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질문자님 내면에 있는 원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보통은 내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이런 건데 질문자님은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사소한 고민도 있을 거고 뭔가 막막한 마음도 있어 보여요. 근데 내가 지금 잘 쌓아놔서 나중에 뭔가를 짜잔 하고 만들어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무사히 큰 문제 없이 버텨내기를 바라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 매니저 카드는 사회 속에서의 질문자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질문자님은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나중에 실패할지언정 내가 일단은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를 끌고 가는 게 더 잘 맞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나 친구들한테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구구절절 말하고 기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걸 귀찮아서 공들이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 나에게 이성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호감을 갖는 거,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 다 눈치채고 있고요. 때로는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7개의 공 카드는 뭔가 움직이고 바꾸고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너무 답답해 하실 거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만 하기보다는 당장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미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좀 바꾸고 싶다. 변화에 대한 갈증, 욕구,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게요. 일단 내년도 좋고 그 후년인 23년도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좋은 건 내년이거든요.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뭔가 시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약간은 고립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간관계가 좀 더 좁아진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뭔가 모르게 고독한 느낌이 드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질문자님의 운의 에너지가 바뀌는 징조랑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옆에 당연히 있었던 것들이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때는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외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좀 서운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격도 엄청 급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때는 느긋해지거나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이런저런 쪽에서 내가 굳이 그동안 안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막 찾아서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2023년에는 큰 사람이 다가오는 운세라고 해서 연애 쪽으로 보면 질문자님이랑 좀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이미 기혼이거나 결혼의 뜻이 없는 분들에게는
뭔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막 옆에서 같이 해주고 행동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질문자님의 삶의 질을 높여줄 만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안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의 인생은 어릴 때 조금 빠른 시기에 잘 될 수 있어요. 본래 좋은 운이 타고나기도 했고 살면서 어느 정도 약간 이번 거는 운이 좋아서 되지 않았나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막 혼자서 뭔가를 개척하고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길도 척박하고 뭔가 딴지 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동업을 하시거나 어디에 소속돼서 그쪽에서 나를 불러줘서 불려다니는 건 또 운이 좋아요. 내가 정말 가진 거에 비해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연애 쪽으로도 중요한 만남이 곧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2024년 5년에도 계속 바쁘실 거예요. 뭐 새로운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답답한 사람도 만나시게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질문자님이 뭔가를 하실 때 약간 끝을 생각하고 하시는 게 있다고 해요. 원래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뭐랄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안 되면 빨리 발 빼야지.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과의 관계도 언젠가 끝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단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만큼의 능력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뭐 주춤할 순 있어도 원래 타고난 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뭐 더 일할 수 있는데 힘들어서 못하고 건강 때문에 못하고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질문자님은 의식주 중에서도 먹는 것보다는 잘 쉬고 잘 자고 이런 게 다른 분들보다 더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챙겨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일단은 내년에 일어나는 흐름 쭉 지켜보시면서 내 앞에 닥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하나하나씩 쳐내다 보면 내 정신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물질적인 거, 예를 들면 돈도 같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콜라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뭔가 남들한테 관심 없고 정없어 보이면서도 딱 챙겨주는 한 방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면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대하실 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딱 한 번 말하고 풀고 끝나는 분인 것 같아요. 요 매달린 남자 카드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보는 시선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볼 수 있는데 약간은 높은 편이에요. 특히 사람들이 한 번에 확 나에게 주목하거나 뭔가 당황했을 때 안 해도 될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으면 넘어갔을 건데 뭔가 수습하려고 하시고 뭔가 말을 더 하게 되시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실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것들에 눈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별로 신경 안 쓰는 척은 하지만 뭔가 내 눈에 들어오는 아이템 또는 내 스타일인 이성들을 보면 금방 찾아내고 알아채는 편이죠. 요 9개의 배트 카드는 질문자님 내면에 있는 마음,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우선은 약간 지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건 아니고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만의 것을 갖고 싶다는 욕구, 특히 물질적인 것, 돈이나 어떤 사치품, 자동차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좋은 것들로 갖고 싶고 성공에 대한 약간의 열망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내 눈앞에 보이고 당장 가질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집중력, 집념 같은 것들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요 첫 번째로 뽑은 카드를 보시면 사회 속에서의 질문자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혼자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사람들 속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여요. 그냥 내 동료, 내 친구 이런 사이보다는 실제로 챙김받는 거, 내가 챙겨주는 거 이런 보여지는 액션에 더 의미를 두는 편이고요.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끼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겉으로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걸 먼저 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어주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자님은 무슨 꿍꿍이가 있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잘해주는 것 뿐이에요. 비교적 호불호가 명확하고 직관적인 성격이라서 질문자님 같은 사람은 대하기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질문자님이 뭔가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다,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시더라도 당장 내년까지는 조금 참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건 무모한 도전일 때의 얘기예요.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당장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 괜찮지만 초반에 나가는 돈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본격적으로 운이 바뀌는 시점은 2024년 2년 반 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안심된다. 심적으로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 놓이게 되실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담담하고 욕심도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나도 마음고생 끝났나 보다. 이제 여유 생기나 보다. 이런 느낌이 확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고요. 성격도 좀 내가 그동안 예민했다, 걱정이 많았다. 그러면 약간은 무딜 정도로 덤덤해져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럼 2024년 전까지는 뭘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막 대박이 난다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실패할 것도 없거든요. 대신에 뭘 해도 약간 이게 맞는 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확신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의 흐름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2025년, 2026년까지도 일단 내가 하는 일에 좀 확신이 생기고 주변에서도 너 말대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실 거고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집안의 전체의 경사라고 해도 될 만큼 어떤 가족들의 일까지도 잘 풀리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이 바뀌는 시점에는 내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일도 없고 억지로 맺을 수 있는 인연도 없어요. 그래서 연애나 결혼의 뜻이 있는 분들은 정말 내가 막 외로워서 소개를 받아서 만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 쪽에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대신에 내년과 내후년, 2023년까지는 보여지는 것들, 외적인 면이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얼굴 자체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사람의 타고난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운이 좀 밝고 호감이 느껴지는 약간 첫인상으로도 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질문자님의 인생은 주로 하는 일 말고 부업이나 부수적인 일로도 대박 날 수 있는 운이거든요. 내가 본업이 따로 있는데 부업도 한번 발전을 시켜봐야겠다 해서 일단 시작을 해 놓으시면 그게 또 금전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자님 마음속에 약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인간관계 쪽. 뭔가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진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일단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 결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억지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해가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점점 좁아지겠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좁은 대신에 소수의 관계를 촘촘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질문자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나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뭔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지나가는 말로 상처받았던 기억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고, 그게 약간 과감하게 뭔가를 시도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나 이거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비웃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평온하지만 한 구석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자님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막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관찰해도 질문자님이 언제 불안해하고 언제 당황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일단 질문자님이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불안감을 안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인 건 그 불안감의 크기가 크지 않다. 원래 질문자님 성향 자체도 막 그렇게 남 의식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휘둘리진 않지만, 그래도 질문자님 제일 싫은 건 아랫사람들이 나 만만하게 보는 거? 약간 요런 면에서는 열려있는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잘 지쳐요. 스트레스도 받고 쉽게 포기도 하는데 또 하나 버리고 재밌는 거 또 찾아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진 잔잔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살짝 맛보기만 하시다가 이제 2024년에 운이 바뀌는 시점이 오면 겉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에서 질문자님이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이 좀 작아진다, 내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싶으실 때는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는 게 너무 나를 포장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운을 열어주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겉모습도 깔끔하게 보기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성공해봐야 되잖아요. 성공의 기운 질문자님한테도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네 번째 커피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은 속이 깊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어쩔 때는 되게 사소한 걸 하지 못해서 주저하면서도 또 큰일을 앞두고는 대담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 나설 때와 빠질 때를 기가 막히게 잘 안다는 거예요. 평소에 조용히 존재감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도 또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가장 돋보일 순간에는 나타나서 좀 사람들 챙겨주고 도움도 주고, 그리고 쓸데없이 기싸움 하거나 날 세우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넘기면 되는 거지, 그걸 막 붙잡고 따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약간은 남일에 관심 없는 듯한, 무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요 두 개의 캡 카드를 보면 남들이 질문자님을 보는 시선에 대한 어떤 민감한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별로 높지 않아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 몸 상태, 내가 편안한 게 더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시거나 친구 관계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약간 바다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그러려니 하는데 대신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평상시에는 되게 평온하다가도 어느 포인트가 딱 건드려지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해요. 바다의 날씨처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인 거죠. 요 세 개의 공 카드를 보시면 뭔가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날 구속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자신을 잡아줄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상 다 버리고 떠나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질문자님 원래 막 힘든 일을 구구절절 여기저기 말하는 분이 아닌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내가 재능이 있는 건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이지? 이런 나의 정체성?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흐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 황제 카드도 사실 사회생활 하실 때 질문자님은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있어도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인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편이라서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나이 상관없이 잘 어울리고 대화도 잘하고 하시지만 일정 거리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요 5개의 글로브 카드는 뭔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질문자님이 엄청 노력을 했어도 결과가 약간 별로다 그러면 아 이건 완전 실패했다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은 외부로부터 받는 평가보다는 나 스스로 기준치를 충족해야 되는 분인데 현재로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않은 느낌? 자신을 좀 보살펴주고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질문자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셨을 텐데 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진짜 질문자님의 가치를 알아준다?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해줄 정도로 그런 세심한 시각을 가졌던 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일단 질문자님은 옆에 사람이 있어야 힘을 좀 받아요. 근데 아무나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 그쪽으로는 많이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내년에도 한 분 계실 것 같고 향후 5년까지도 인연은 꾸준히 들어오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기운이 바뀌는 시점은 2023년도부터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는 질문자님의 취향이나 가치관 이런 게 전혀 다른 쪽으로 내 성격으로는 절대 못할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기분도 계속 붕붕 떠있는 약간 뭔가 설레고 들뜨고 조바심도 들 수 있고 평소에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셨던 분이라면 요 기운이 넘어가는 시점에 말수가 좀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 내가 자주 먹었던 음식을 어느 순간 안 먹게 되고 대신에 전혀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서 약간 내 입맛이 변했나? 내 취향이 변했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게 되면 기운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절실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일에 확 몰입해서 전념하게 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까지 집중을 하는데 결과로도 나타나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질문자님이 이뤄왔던 성과들을 넘어설 만한 큰 한방이 올 겁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막 여기저기 끌어당기고 데리러 오고 끌고 가고 그런 기운들이 자꾸 있을 거거든요. 다만 하시는 일을 잠깐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뭔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내 시간을 좀 갖고 쉬어가면서 지내는 시기가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자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돌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쉬는 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질문자님 인생은 이것저것 해볼 만한 것들은 많았는데 될 듯 말 듯 하면서 어영부영 끝난 일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막바지로 갈수록 질문자님도 힘이 좀 빠지게 되기도 하고 물론 그때 운이 잘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이 들었던 걸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조금 결과가 아쉽긴 했지만 질문자님이 가진 운세는 막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더 잘 되거나 쉽게 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정말 내 만족, 내 마음이 우러나야만 좀 오랜 기간 끝까지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질문자님은 기회를 뻥 차버려도 또 계속 들어오는 기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성공이니까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뭐든 계속 미끼를 뿌리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자님 스스로도 마음속에 공간이 없거든요. 되게 옆에서 막 쪼이고 좁고 타이트하게 서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내년까지는요,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만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반 정도만 조금 참으시면 일적으로도 풀리지만 그냥 사적인, 개인적으로도 어떤 소식을 주변에 알리게 되실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결혼이나 합격, 여행, 당첨, 뭐 이런 게 있겠죠? 전반적으로 질문자님이 그동안 막 인생이 평탄하다, 술술 풀려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오셨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떤 버티는 힘이 강한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너무 잠을 안 잔다거나 에너지를 너무 고갈시키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머지않아 누구든 간에 질문자님 손 꽉 잡아줄 사람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의 해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